서초구 방배동의 설해마을이라는 곳 잘 알고 계시죠? 이곳은 고급 빌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 많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초대형 평수의 고급 빌라들도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경매 물건은요. 서초구 방배동 3호 빌라라는 곳인데 여기 대지 면적이 무려 70평이나 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가 24억 8천에서 1회 유찰돼서 19억 8,400인데 현재 잠시 후에 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전세에 나오는 매물 가격이 26억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거의 무피 투자 또는 오히려 물론 이제 인테리어 좀 하는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남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특징은요. 이 토지가 지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토지가 지분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등기는 일반 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집합 건물인 경우에 이것이 어떤 관계에서 형태의 건축물이냐, 이게 일반 건축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집합 건축물이냐, 아니면 이게 지분 경매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중앙 2022 타경 102988이고요. 예, 여기 개인정보 때문에 동호수 정보는 비공개했고 감정가 24억 8천이고요. 최저가는 19억 8,400입니다. 현재 1회 유찰돼서 아무래도 이제 방배동의 고급 빌라다 보니까 금액대 상당히 높은데 보시면 토지 면적이 232.03제곱미터 무려 70평이나 되고요. 건물 전용 면적도 232제곱미터 70평이나 됩니다. 토지 면적도 크지만 건물 전용 면적도 상당히 크네요. 입찰 매각일은 3월 16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반포 주공 1단지 이제 재건축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쪽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여기 성모병원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수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설해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설해 초등학교 바로 옆에 바로 여기에 물건이 위치하고 있죠. 네, 바로 요 동네가 그 유명한 바로 여기까지 해서 설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소형 빌라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쪽으로는 대형 평수의 고급 빌라들이 좀 많이 있죠. 현재 경매로 나온 물건은요. 여기 설해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요 빌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3호 1차. 네, 바로 요 3호 1차 빌라인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하주차장도 돼 있는데 건축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83년도 이게 건축한 건물로 현재 40년 차 된 그런 고급 빌라지만 노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빌라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정보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전세 26억에 나온 게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인테리어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28억에 조금 작은 면적의 요 매물이 26억, 28억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제 인테리어, 올 리모델링, 단독 정원 세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떤 그 인근 중개업소에서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후된 주택이긴 하지만 룸 욕실 해서 룸 5개, 욕실 3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40세대, 세대당 2.5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리모델링한 해당 주택에 대한 사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멋진 고급 빌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굉장히 노후가 돼서 좀 허름해 보이지만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럭셔리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고급 주택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이게 이제 복층이거든요. 지하 1층, 2층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욕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세는 26억, 월세는 2억에 950만 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네요. 이 넓은 전용 면적 70평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이거 청소하는 데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대형 면적, 그러니까 토지 면적도 70평, 건물 전용 면적도 70평, 지하와 1층, 2층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가족 구성원 수가 좀 많은 분들에게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테리어를 좀 멋지게 해놓으면 전세 26억에 현재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경매 최저가가 요 전세가보다도 매우 낮은 금액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토지가 지분 형태로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집합 건축물로 되어 있는 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등본 보시면은요, 이게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여기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되고요.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이렇게 토지라고 표시가 돼서 바로 일반 건축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이정사항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토지가 지분 형태로 요 건물 소유주들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지분이 각 건물 소유주들에게 지분 형태로 이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3719분의 200.891574 요 지분 고모 씨로 하는 요 부분이 요 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건물 등기 보시면은요, 여기 동호수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했는데, 특정 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형태로 등기가 만들어져 있죠.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요, 이렇게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용도는 연립주택, 그리고 지하와 건물, 1층 전용 면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 특이한 게 등기는 일반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고 건축물 대장은 집합 건축물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보시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등기상 정부증명서상 토지 건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련한 법률 제1조 및 대법원 판례에 참고할 때 본건 현황은 구분 건물로 보고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을 보지 않고 집합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토지에 대한 지분은 대지 사용권으로 보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제가 요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한번 찾아서 봤거든요. 대법원 2016-1854-1861 판결문입니다. 자, 보시면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두 번째,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세 번째, 한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에 객체화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 집합 건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 이런 거죠.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의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에 객체화하려는 일종의 법률 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 결론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구분 건물로 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 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 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를 거쳐 구분 건물로 변경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 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죠. 네, 원래 판결문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좀 난해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분들이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다시 말하면 집합 건물로서의 구분 소유권 성립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등기부 등본상 일반 건축물의 형태의 토지와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 객체화라는 구분 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이 되고 특히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구분 행위가 이루어져서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구분 소유권의 성립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해당 이 3호 빌라의 경우는요, 토지를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일반 건축물, 그리고 또는 지분 형태로 갖춰져 있지만 이것은 구분 소유권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집합 건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분 경매 아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아닌 집합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우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뭐 기타 권리관계 이런 거는 현황조사서나 물건명세서 통해서 점유관계 이런 걸 권리분석 별도로 또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세에 대해서는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 알려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직접 현장 가셔서 물건 현황도 보시고 입지도 보시고 또 뭐 점유관계에 대한 확인도 좀 하셔야 될 거고 중개업소 통해서 뭐 전세가, 매매가 이런 거 잘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겠죠. 오늘 어쨌든 서초구 방배동 3호 빌라 대지 면적이 무려 70평에 이르는 네,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도 조금 이제 제가 더 나이 들고 하면 가족은 몇 명 없더라도 넓은 집에서 사고 싶은 또 로망도 생기더라고요. 뭐 하나는 서재, 또 하나의 방은 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뭐 이렇게 다양한 테마로 방을 만들어서 좀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서초구 방배동 고급 빌라 대형 면적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좋은 입찰 가격 결정해서 낙찰 받기 바라시겠고요.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동산에 대한 기본 기초 지식도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이런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저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다양하게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거든요. 이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 오셔서 질문 주시면 또 무료로 답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카페에 많은 회원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